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톤입니다. 자, 이번 21강에서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강의의 강의 교환은요. 아래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로 걸어뒀으니까요.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 그걸 알아보는 것이 바로 레슨 21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중점은 뭐냐면 투부정사도 동사를 활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주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사니까 어떠한 동작이나 상태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어떤 동작이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의 주인, 동작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이러한 주어, 투부정사의 주어, 그래서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쨌든 투부정사의 주어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일 때, 또 두 번째는 문장의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for 더하기 명사 혹은 for 더하기 목적격 대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of 더하기 명사나 of 더하기 목적격 대명사를 쓰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 하나하나씩 항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일 때예요. I want to be a fashion designer. 자, 여기에 보시면 want라는 동사도 있고 be라는 비동사도 있습니다. 각각의 주어가 있겠죠. 나는 원한다. 뭐가 되는 걸 원하냐면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원하는 사람도 나고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것도 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전체 주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 she likes to swim in the pool. 그녀는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소리예요. 좋아하는 사람도 그녀고요. 또 수영을 하는 사람도 바로 그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에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문장 전체의 주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요걸 우리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찾을 때 사실상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해석을 할 때 뭔가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동사예요. 동사가 어떠한 구문을 이끌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구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자, wan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부정사를 취해서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like도 마찬가지예요. like도 이렇게 뒤에 투부정사를 취해서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이런 구문을 가질 수가 있고요. 가질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 전체의 주어로구나,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의 목적어가 이번에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Mom told me to brush the teeth. 자, 엄마가 나에게 말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to brush the teeth. 야, 이 닦아라, 양치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말씀을 하신 사람은 엄마지만 이를 닦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누구죠? 바로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문장의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he advised me to stay away from them. 그는 나에게 충고했다 이 소리예요. 자, 뭘 충고했냐면 to stay away from them. 그들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걔네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한 거죠. 충고한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 이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사람, 즉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바로 또 내가 됩니다. 문장의 목적어죠. 문장의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이 동사가 tell, 그 다음에 이 advise가 어떠한 구문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구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우리가 누구로 설정할 수 있느냐가 이제 달라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 tell이나 advise 같은 경우는 요 밑에 따로 정리를 해뒀습니다만 요런 네모 안에 있는 동사들과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쓰는 이러한 이 동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동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때에는 투부정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요 목적어들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의미상의 주어를 밝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문들은 여러분들 잘 외워두시면은 여러모로 쓸모가 있습니다. 뭐 문법 문제를 풀 때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expect가 나왔다. 그러면 뒤에 그러면 혹시 투부정사 있지 않을까? enable이 나왔다. 그러면 뒤에 투부정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석을 하실 때, 독해를 하실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얘기죠. enable이라는 동사만 외우는 게 아니라 enable이 갖는 요 구문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 문장을 더 정확하게, 더 쉽게, 수월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뜻만 외우지 마시고 요 동사가 취하는 요 구문, 형태, 그리고 이 구문의 해석을 같이 암기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게 진짜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의미상의 주어하고는 좀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되는 케이스. 이건 뭐냐면 굳이 안 써도, 그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럴 때 당연히 생략을 하겠죠. 그죠?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To respect others.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누가 존중하겠어요? 누가? 뭐 그냥 누구나죠. 누구나. anyone.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밝혀서 써주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밝혀서 써주지 않았다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That is hard. 그건 어려워요. To believe. 믿기에. 그건 좀 믿기에 어려운데요.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주어를 문맥상에서 파악 가능하거나 굳이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알 때, 또 알 거라고 생각할 때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질 않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에서는 for 더하기 명사, 목적격, 대명사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의미상의 주어는 뭐냐면요. 바로 위에서 봤던 1번, 2번, 그리고 3번에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예요. 1, 2, 3에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또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될 수도 없어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밝혀서 써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문법책에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할 때 사실은 주되게 다루는 그런 내용이죠. 자, for 더하기 명사나 목적격 대명사를 씁니다. It is important to respect others. 자, 우리가 아까 3번에서 봤던 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투부정사 앞에다가 for Kelly라는 이런 표현을 하나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켈리를 갖다가 주어로 쓰고 싶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켈리가 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낼 때, 그죠? 1, 2, 3번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for Kelly, 이렇게 for 더하기 명사, for 더하기 목적격 대명사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요. That is hard for me to believe. 그것은 어려워요. 이것도 아까 우리 3번에서 봤던 예문이잖아요. 근데 누가 믿는 게 어렵냐면 내가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for me to believe 이렇게 써준다라는 얘기죠. for me to believe.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써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she turned off the light. 그녀가 불을 껐습니다. 전등을 껐어요. 그죠? 왜 껐느냐? For the kids to sleep. 그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래서 투부정사의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잖아요. 그 앞에다가 이렇게 for the kids, for 더하기 명사를 써서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죠. 5번은 4번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of를 쓴다 뿐입니다. 근데 왜 of를 쓰냐면요. 보세요. 1, 2, 3에 해당되지 않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 뒤에서 써준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foolish of you to believe him. It is foolish. 마찬가지로 뭐 it is important 투부정사 구문처럼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잖아요. It is foolish to believe him.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for you를 안 쓰고 of you를 쓴 겁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이 foolish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네. 어리석다. 뭐가 어리석냐면 네가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 for를 안 쓰고 of를 씁니다. 우리말 해석은 사실상 바뀌는 부분은 전혀 없죠. It is kind. 친절하다. 뭐가요? Of you to help us. 네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 참 친절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of를 썼습니다. It is wise. 현명한 일이에요. 뭐가요? Of Jane to ask for some advice from them. 그들로부터 그죠? 약간의 어떤 충고를 제인이 요청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 다음에는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 for를 쓰지 않고 of를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성격 같은 거 쓸 때는 이 전체적인 문장의 어떤 뉘앙스가 칭찬, 칭찬. 좋은 얘기 쓰면 칭찬이고요. 이렇게 foolish 같은 말 쓰면 뭔가 비난이나 뭔가 좀 꾸짖을 때, 그렇게 이제 쓸 때 이런 식으로 또 그런 뉘앙스를 갖는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모칸 안에다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몇 가지 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잘 보시고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또 맞춰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죠. A번, 다음 문장에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밑줄을 쳐주세요. 1번입니다. 일단 해석부터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야 누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인지 알죠. She wants to be a musician. 그녀는 원합니다. 뭘 원하죠? 음악가가 되는 것을 원해요. 그죠? 누가 음악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녀죠. 그죠? 그러니까 she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Tammy advised him to drink more water. 태미는 충고를 했어요.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충고를 했죠. To drink more water. 더 많은 물을 좀 마시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충고한 사람은 태미지만 물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힘이죠. 그래서 이 힘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3번이에요. She knitted the gloves. 그녀가 이 장갑을 손수 이렇게 뜨개질을 해줬다 이 소리예요. For me to wear. 내가 그죠? 착용할. 그죠? 내가 착용할 그 장갑을 뜨개질을 해줬다 이 소리입니다. 누가 착용하죠? 내가 착용하죠. 그래서 이 for me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It's rude. rude는 이게 좀 무례하다 이 소리죠. Of you to say that.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거 무례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you죠. 그래서 이 of you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B번은요.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전치사를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 for를 쓸 거냐 of를 쓸 거냐입니다. 일단 of 같은 경우는 앞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이 온다. 그것만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careless, 그죠? 부주의한 사람 성격이죠. 그 다음에 7번의 brave, 그죠? 용감한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앞에 있는 표현만 보고도 그냥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It is necessary. 필수적이야.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to reduce the carbon emission.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소리예요. 자, 요거는
for를 쓰면 되겠고요. 2번 it was careless. 부주의했어요. 네가 to lose your jacket again. 자켓을 또 잃어버리는 거 이거 참 부주의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of입니다. 3번입니다. It was hard. 힘들었다. 뭐가 힘들었냐면 그들이 remove the stain of the war. 그 벽에서 얼룩을 제거하는 것이 힘든 일이었다 이 소리예요. 이것도 뭐 for겠죠. 그죠? 4번입니다. She opened the cage. 그녀가 새장문을 열어줬어요. 그죠? 새가 to fly away. 날아갈 수 있도록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새장문을 열었다. 새장을 열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for가 되겠습니다. 5번이에요. The questions are too hard. 그 질문들은 그죠? 그 문제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뭐가 힘들까요? 그녀가 해결하기에는 그녀가 풀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이 소리입니다. 이것도 뭐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for가 되겠고요. 6번입니다. This app is not easy. 이 앱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용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뭐 사람 성격 나타내는 표현 아니니까요. for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